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요즘 여권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죠. 얼마 전까지는 3, 4일이면 신청한 여권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배 이상, 심지어 열흘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거리두기 완화와 방학을 맞아서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서 여권 발급 신청이 많아진 건데요. 오는 30일쯤이면 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일상인데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닐 겁니다. 힘들게 되찾은 일상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코로나19 관리와 개인의 자율적인 방역 계속해서 철저히 해나가야겠습니다. 1월 19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쪽으로 서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 중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흐름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과 서울 방향으로는 제속도 충분히 내면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신촌교부터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이어 도청교 지나 침산교까지도 차간 간격 많이 좁혀서 이동하겠고요. 침산교 상단도로 따라서는 차량골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팔달교 지나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들은 팔달교 위쪽으로 차량 가득 몰려있는 모습이고 국채보상로 쪽입니다. 서성 내거리부터 속력 많이 줄이면서 서대구 공단 내거리까지도 가다서다 반복하겠습니다. 달고발대로는 성서 나들목에서 신당 내거리 구간으로 밀리는 모습이고 만촌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구간으로는 범어 내거리 가까이 하면서 차간 간격 좁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곳에 따라 눈이 내리거나 날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적설량은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가 1cm 미만, 대구와 남부 내륙은 0.1c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영하 4도로 출발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3.1도, 습도는 79%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2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백경열 기자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주민과 건축주 간의 갈등이 좀 격화하고 있는 그 대구 이슬람 사원 사태와 관련해서 그 인권단체와 종교인 등이 그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제차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어제 대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북구청의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공서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줘야 된다며 북구청이 더 책임감을 갖고 무슬림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사원 건립 현장도 찾았다면서요? 네, 기자회견 후 이들은 그 북구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인 해문 또 주연 스님과 박성민 대구 평화교회 목사 등 종교인들도 동행을 했는데요. 이날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그 왜 사원 건립을 찬성하느냐, 뭐 내국인 역차별이다, 뭐 이렇게 좀 외치면서 격앙된 반응을 좀 보였는데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그 종교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종무관실이 있는데요. 네. 이 종무관실 관계자들이 어제 오후 이제 북구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머물면서 이 최근의 갈등 상황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이제 돌아갔는데요. 정부 관계자들은 이게 대구시와 사원 건립 현장은 찾지를 않았습니다. 현장을 좀 봐야 더 알 것 같은데. 예. 네, 면담은 갈등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면담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네, 어제 좀 색다른 얘기가 좀 나오긴 했어요. 그 북구청이 어제 좀 자료를 냈는데 그 문체부 대구시 측과 좀 간담회를 열고 이제 보도자를 낸 건데요. 이슬람 사원 인근 인근터, 그러니까 주택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네. 매입하는 방안을 좀 논의했다고 밝힌 겁니다. 경북대 서문 인근의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과 가까운 그 주택
골목 부지를 구청이 이제 대신 매입을 해서 여기를 이제 뭐 그 노인정이나 이런 거 같은 이제 공공시설로 조성한다는 구상인데 이 골목은 그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재까지도 놓여 있는데 그 돼지 머리를 놓아두거나 바비큐 파티를 여는 등 그 무슬림 혐오 활동을 해온 장소입니다. 이른바 좀 갈등 공간 자체를 없애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슬람 사원 부지와 그 인근 부지를 한꺼번에 사들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구상을 좀 내놓은 건데 그리고 또 주민들과 무슬림 간의 대화 자리를 만들어서 이 양쪽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이런 협약서 작성도 앞으로 좀 추진한다는 게 이 구청의 생각입니다. 북구청 측은 사원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하고 네. 앞으로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좀 개입을 하면 좀 방법이 나올까요? 해법이요? 일단은 좀 뭐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뭐 변수는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좀 사유지다 보니까요. 네. 매입금이 좀 약간 좀 비싸거나 뭐 아니면은 좀 예산이 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좀 이런 매입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네. 이런 매입이 또 이루어진다고 해도 또 인근에 또 다른 주민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소식을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던 이 정호영 전 후보자에 대한 이 경찰 수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경찰은 정 전 원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이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이 경북 구미에 농가 밭을 소유했다가 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 한편 크게 좀 논란이 됐었던 이 정 전 원장의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이나 이 병역 특혜 의혹 등 이 정 전 원장이 받고 있는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이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예. 앞서 지난해 4월 이 경찰청으로부터 이 정 전 병원장 관련 고발건에 대한 이 수사를 이첩받은 이 대구경찰청이 약 한 8개월 동안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당시에 정 전 병원장 쪽에서 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규칙을 위반한 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일단 농지법 위반 혐의만 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니 이 당시 논란이 됐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이 대부분 좀 법적인 위반 사유는 없었다 예. 이렇게 수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자녀 문제가 더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맞습니다. 뭐 이 자녀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은 뭐 규칙과 룰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이 수사가 마무리가 된 건데요. 모쪼록 이 이후에 뭐 재판 과정에서도 이 드러나고 이 밝혀지겠지만 네. 이 시간이 지나고 이 논란이 일었을 때 이 들끓었다가 이후에 어떤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우리 뭐 청취자들께서도 이 살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소식을 하나만 더 들을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보좌진을 좀 사칭해서 돈을 좀 가로채로 한 그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가 이 같은 혐의로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A 씨는 최근 대구 지역의 유지 B 씨에게 접근한 뒤에 실제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실장이다. 뭐 이렇게 자신을 좀 사칭을 해서 1,500만 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B 씨로부터 사기 신고를 받고요. 그 지난 17일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A 씨를 검거를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지금 인정한 상태로 알려졌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네. 예, 지역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흔히 이 매천시장으로 부르는 곳이죠. 이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이 큰 불이 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시장 곳곳에 아직 화재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이 설 대목을 앞두고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모처럼 또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 시장 이전 상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농수산물 도매시장 서랍도 가장 북적일 때인데 시장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지난 16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오전에 좀 들러봤는데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불이 난 곳이 A동입니다. 농산 A동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그 임시 경매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이 난 곳 바로 앞쪽에 이제 구축된 이제 건물인데 그 이제 50대 상인분들, 그러니까 상인분들이 많이 있고요. 당연히 그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자신의 키만큼 좀 쌓인 물건 상자를 좀 바삐 오가면서 이렇게 뭐 좀 인터뷰를 하려고 해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바쁜데. 많이, 네. 그 뭐 이제 배나 감귤, 뭐 사과, 뭐 이런 게 담긴 과일 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로 전달할 단위로 이렇게 묶고 뭐 지게차 등으로 좀 옮길 것을 좀 지시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분주한 모습이었고요. 그러네요. 이곳이 그 창고이자 경매장으로 좀 활용되고 있었는데 이 건물 밖으로 가면은 오토바이하고 뭐 지게차, 수레 같은 게 좀 많이 좀 바삐 움직이면서 좀 공간이 많이 좁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좀 바삐 이제 지나다니는 모습이 있었고요. 예. 바로 옆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불에 그을려서 아직까지 좀 이제 뭐 그을린 휘어진 채 좀 방치돼 있는 불에 탄 건물이 아직 임시점포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현재 그 거래 이제 수준을 보면요, 대구시가 밝힌 거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체 거래액이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약 94% 수준이다. 거의 뭐 회복했네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왔다고 밝혔고요. 지난해 10월 큰 불이 이제 나면서 농산 A동의 점포 152개 중 69개가 이제 소실이 됐고요. 8천여 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이 좀 불편한 점은 아직 많겠죠. 그렇습니다. 뭐 임시점포가 좀 불편한 점이 아직 많은데 그 전에는 이제 몽골식 텐트라고 하죠. 이제 좀 약간 큰 규모의 텐트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그 임시점포라고 해서 이제 거의 뭐 일반적인 상점이라고 해도 좀 무방할 정도의 그런 곳으로 옮겨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달부터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당장 추위도 피하게 됐고 뭐 이렇게 되긴 했지만 이게 차량 진입이 여전히 좀 어려운 상태고 그다음에 물건 적재 공간이 부족해서 그 경매도 같이 이루어지고 거길 또 경매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복잡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7년째 장사를 하고 계시다는 한 분은 그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가 이게 차량 진입이 이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이 확실히 좀 시장을 덜 찾는다. 그렇게 해서 좀 매출이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한 3분의 2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12년째 좀 과일 도매상을 하신다는 분이 이게 배수가 제대로 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지난주에 비가 왔었잖아요. 물이 잘 안 빠지나요? 네, 그래서 물이 안 빠져서 그 과일 상자 아랫부분이 다 젖었다고 합니다. 아하. 경매를 해야 되는데 그 아랫부분 쪽은 다 이제 버려서 못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인분들이. 네. 그래서 배수가 안 되는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상인분들이 불만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대구시는 지금 재구 기금 조건에 맞는 상인 52명에게 일단 200만 원씩 전달한 상태고요. 피해 상금으로 모인 3억 2천만 원은 일단 그 유통 종사자들에게 앞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거래는 거의 90% 넘게 회복이 됐고 하지만 이제 찾는 분들은 조금 예년보다는 좀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화재 원인은 결국 밝히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감식을 벌였는데 이 건물과 내부 집기류 등이 화재 당시 대부분 소실되면서 이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 방화나 실화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불이 급격하게 번진 요인으로는 이 점포들의 비닐 천막과 또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시 동편에 위치한 점포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이 점포와 점포 사이에 비닐 천막과 이 샌드위치 패널을 태우면서 이 서편까지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겁니다. 예, 시장 이전이냐 아니면 현대화냐 그동안 참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네, 뭐 기존 부지 안에서 이제 건물을 현대화할 것이냐 또 뭐 전체 이전할 것이냐 이 방안을 놓고 좀 말이 많았는데 대구시는 이제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절차에 좀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네. 무엇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이전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상태입니다. 그 8개 구군으로부터 이전 희망 부지를 신청받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자 간담회 때도 소개를 했는데 달성군과 북구 두 곳이 이제 유치 의사를 최종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달성군과 북구에서 지역은 각각 어디인가요? 네,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합의면 대평리인데요. 여기에 이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유치하겠다는 게 달성군의 의지입니다. 대평리는 토지 상당 규모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면서 이전 부지로 좀 급부상한 곳입니다. 달성군 측은 합인 대평 하이패스 나들목을 설치하고 관문에서 대평의 구간에 좀 도로를 확장을 해서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대구시에 그 농수산시장 유치 신청을 하면서 네.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시에 무상임대하는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달동인데요. 그 기존 시장과 가깝다는 이점이 좀 이제 있습니다. 가깝네요. 기존에 형성돼 있는 주변 상권 그리고 창고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고속도로나 신천대로를 이용하기가 좋은 최적의 입지라는 게 이제 북구 쪽의 입장인데 또 도시철도 3호선과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또 경북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잖아요. 네. 이후에 이제 농산물 이송의 편의성 또 도심 접근성 등을 근거로 이 팔달동이 최적의 입지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농수산시장 상인 상당수가 또 팔달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강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전지는 그럼 언제쯤 결정 날까요? 네, 대구시가 이 다음 달에는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한 이 용역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결과는 3월쯤이면 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전지가 이제 결정이 나도 실제 이전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맞습니다. 이 시장 이전까지는 최소 7년에서 8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인데 이 부지를 선정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매입 절차 또 비용 마련을 생각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2015년 대경연구원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기준으로 이전 사업비를 대구시가 좀 분석해본 결과 앞서 백 기자님이 언급한 이 북구 팔달동의 경우에는 5,400억 원 정도, 이 달성의 합인 같은 경우에는 뭐 3,699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 이 대구시청 신청서 걸릴까 거의 흡사한 이 예산 규모가 들어가는 다 보니까 이게 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이전까지 7, 8년 정도의 긴 시간이 이제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화재가 난 시장을 그대로 둘 수는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대구시는 이르면 다음 달쯤에는 이 불이 난 건물 철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구조보강과 일단 재건축 공사를 할 예정인데 내년 9월쯤이면 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라는데 이 내용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뭐 농수축산물 유통관리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게 이제 대구시의 이제 뜻인데요.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더해서 검단동에 있는 축산물 도매시장 그리고 중구 한약대 도매시장을 총괄 관리하는 곳을 좀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일 시선물 그리고 상가동 주차장을 각각 다른 주체가 관리하던 것도 통합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의지입니다. 예. 모쪼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우리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이 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신경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데요. 그럼요. 이 불이 난 연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대비가 부족했는지 앞으로 만약 작은 불씨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비를 또 해야 상인들도 지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체 거래 규모가 이게 대구시가 밝힌 게 2021년 대비 약 94% 수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야말로 좀 전체 규모고요. 농산 A동 불이 난 이제 그 농산 A동에서도 약간 일부 점포거든요. 이분 상인들은 지금 피해가 좀 크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매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요. 대구시가 좀 재건축 전이라도 이 비 피해나 부족한 창고 공간 마련 등 이런 그 농산 A동 상인동의 불편한 점을 듣고 필요한 조치가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영업 환경이 좀 좋지는 않겠지만 이곳 상인분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이곳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이 무료 개방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 뭐 제수용품 구입이나 뭐 어떤 각종 물품들 사실 일 있으시면 한번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상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시민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면 좋겠네요. 예,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덟 시 50분 지났습니다. 벌써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맞이 장보기에 나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제 오후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열렸다고 하네요. 서유리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제가 직접 행사가 열리는 신매시장으로 찾아가서 상인들과 시민들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시장에는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서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시민들 많았고요. 장을 보다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서 간식을 먹고 있는 분들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전통시장의 명절 전 풍경과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여긴 어딘가요? 예, 저희 신매시장 안에 있는 전집입니다. 저희는 동태전, 동그랑땡, 삼색 꼬지전, 한우 육전, 조기, 돈배기, 고등어, 나물, 탕국 이렇게 제사 음식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식구들 많이 안 하시는 집들은 전이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접시 정도 놓을 수 있도록 요것저것 담아서 한 모듬전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손님들한테 제일 인기 좋은 건 좀 어떤 거예요? 저희 집에는 동그랑땡을 저희가 직접 반죽을 해서 손으로 다 일일이 빚어갖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제일 좋아요. 명절 앞이다 보니까 쪼기하고 침쪼기하고요. 뭐 동태포나 새우, 뭐 문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 국산 돌문어, 살아는 문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어 소비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건 생물이고 이건 냉동이고 7,000원. 아이 냉동하면 되게 말 건데 뭐. 나는 6,000원짜리 4마리. 장사의 어떤 그런 경기가 어떤지 이런 것도 마음을 서로 나눌 겸 전통시장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시장을 가니까 정말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소리만 들어도. 근데 요즘 물가가 많이 좀 올랐잖아요. 예전 생각하고 장 보면 많이 못 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근데 물가가 오를수록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은 사장님이 보통 직접 운영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요. 예. 또 5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상인들의 얘기 들어봅니다. 저희는 여기 떡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곳이에요. 요즘 사장님 떡국 준비하느라고 허리가 힐 정도고요.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셔서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많이 빼는데 오늘도 엄청 팔았어요. 가래떡으로 먹고 싶을 때는 길게도 일부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설에 설 거는 다 이렇게 잘라난 떡국용으로 많이 가져가세요. 요즘은 현미떡국이 많이 나가는데요. 또 오색 떡국이라 해서 애들도 좋아하고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오늘은 다 팔렸고요. 내일 되면 또 오색 떡국이 무진장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신미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염리입니다. 이제 명절 앞이다 보니까 오색 나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하고 게장이 많이 나갑니다. 우리 신미시장 모든 상인들이 정성껏 마련해 놓은 반찬이나 뭐 전이나 과일이나 모든 게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좀 구매해 주십시오. 저희는요 고기하고 닭하고 팔고 있는 식육점입니다.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는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파는 소고기는 몇 등급짜리 고기예요? 한우예요? 유구예요?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되고, 저희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청에서 지원금이 나서 행사를 해갖고 작년 추석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신미시장 상인회 회장 백정현입니다. 온누리 상품 행사로 인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으로 인해 가지고 한 30%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고객님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아까 상인 한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고기 살 때 등급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신선한 맞습니다. 육류 구매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네네. 단단하고 좀 탱글탱글하고 색이 선명한 게 신선한 육류고요.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요즘은 국거리나 선물용 고기 아니면 식구들끼리 다 함께 먹기 좋은 삼겹살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장을 보러 온 시민들과도 얘기 나눠봤는데요. 구매한 물품과 올해 설날 계획, 코로나 이후 달라진 점과 새해 소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설
시상식 준비하러 오셨나요? 네네네. 족 7마리, 민어 카든강 저거 2마리, 문어 하나. 고기 가게 가야 되고 채소 사러 가야 되고. 여기 재래시장에 오니까 뭐 생선하고 다 싱싱한 것 같은데. 사월동 살고 있는 김영숙입니다. 일단 떡국을 먼저 샀고요. 그리고 동태 이제 전하려고 전 사고 이제 나물 같은 것도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과일도 이제 좀 보려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저렴하고 신선하고 하니까 시장으로 나왔어요. 이번 설에는 친척들이 오랜만에 이제 오니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좀 푸짐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문어 샀어요. 동태포 사고 쪼기 사고. 고기는 이제 그 전날 사야 되니까 육전은 냉동실로는 맛없어서 탕거리 좀 사고 수육 좀 사고. 올해 좀 작년이랑 비교해서 좀 장 볼 때 체감하는 게 달라진 게 있나요? 조금 올랐죠. 양이 줄었어요. 양이 줄었어요? 네,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서 그렇죠. 어떤 거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조기랑이요. 오징어랑 그다음에 튀김할 거 이런 거요. 조기 가자미, 가자미하고 이런 거. 대추. 싱싱한 물건 고른 선생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얘가 잘해서 얘가 고르면 전 따라 골라요. 뭐 그냥 모양이 좀 반듯한 게 보통 좀 싱싱하더라고요. 예전하고 다른 게 설 명절 음식 위주가 아니라 가족 좋아하는 위주로 설 명절을 지내는 것 같아요. 음식도 그렇고 먹을 위주로 좋아하는 위주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가족들 건강하고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온라인 구매가 많아지면서 시장을 직접 찾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장을 볼 분들은 전통시장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서 곳에 따라 눈이 내리거나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에 1cm 미만, 대구와 남부 내륙 지역은 0.1cm 미만이고요. 낮 기온은 4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눈이 내린 곳은 얼어서 이 도로가 매우 미끄럽습니다. 지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